솔직히 말해볼까요?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한테 브랜딩이란 말 괜히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루 매출 신경 쓰기도 벅찬데 브랜딩까지 하라고 쉽죠? 저도 지금은 월 매출 1억을 내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 기획할 때 똑같이 막막했습니다. 로고나 광고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정작 브랜딩을 왜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대표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들 같은 말 하세요. 나는 음식 장사인데 이런 게 필요할까? 제품만 파는 건데 스토리가 있어야 하나? 솔직히 매출부터 올라야 하지 않나요? 브랜딩은 그 다음 아닌가요? 그리고 브랜딩 타령하는 사람은 구멍가게라도 해본 사람인가요? 이런 말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 정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월 매출 1억을 내기까지 근본이 된 방법, 광고비 한 푼 없이도 사람들이 대표님의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브랜딩은 예쁜 포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고객 마음속에 있는 말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죠. 스타벅스를 떠올려 볼까요? 이 브랜드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대신 말해준 고객의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바쁜 하루 속에서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 나를 잠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파는 게 아니라 집과 직장 사이에 제3의 공간을 만든다. 즉, 스타벅스는 고객의 무의식적으로 원하던 그 문장을 브랜드 언어로 대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면 어느 지점이든 조명, 음악, 향기, 의자의 간격까지 비슷하죠.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 통일이 아니라 여긴 네가 잠시 쉬어도 되는 곳이야.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위한 장치예요. 결국 사람들은 커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자기만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즉,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나를 잠시 쉬게 해주는 경험과 자존감을 판매한 브랜드랍니다. 이건 감성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이 만든 세계적인 비즈니스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야기로 전달된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보다 22배 오래 기억된다. 우리 뇌는 엑셀 같은 숫자나 표보다 이야기 형태의 정보를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즉, 로고나 디자인보다 먼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브랜드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스토리텔링의 권위자 도널드 밀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즉, 주인공은 고객이고 브랜드는 조력자예요. 고객의 여정 옆에서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스파이더맨을 떠올려 볼까요? 주인공은 피터 파커지만 그에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쳐 준 건 벤 삼촌이었죠. 브랜드가 해야 하는 일도 똑같아요. 직접 싸우는 건 고객이지만 길을 잃지 않게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 그게 브랜드입니다. 이 원리를 현실에서 가장 잘 활용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엽기 떡볶이예요. 엽기 떡볶이는 단순히 매운 떡볶이를 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브랜드는 스트레스를 푸는 경험을 팔았어요. 하루 종일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엽떡 한 입 먹으면 다 잊자. 이 한 문장이 고객의 마음을 정확히 대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화나고 답답할 때 엽떡을 찾습니다. 즉, 엽기 떡볶이는 매운맛을 판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브랜드 경험을 판 거예요. 그게 바로 고객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브랜딩은 예쁜 로고를 꾸미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게 돕는 일입니다. 고객이 이 브랜드랑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느끼면 그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이처럼 브랜드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떤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느냐에 따라 기억됩니다. 그럼 예산 없이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스토리텔링의 권위자 도널드 밀러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핵심을 7단계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실제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구조예요. 첫 번째, 고객.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고객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먼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세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입니다. 두 번째, 문제. 고객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하세요. 겉으로는 운동할 시간 부족 같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꺾인 자신일 수도 있죠. 단순히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매일 바빠서 제대로 쉬지 못해요. 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가이드. 그 문제를 공감하며 옆에 서주세요. 저도 처음엔 땡땡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한 문장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판매자가 아니라 동료로 느낍니다. 네 번째, 계획.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길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단계를 단순하게 정리할수록 신뢰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행동. 고객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지금 해보세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처럼 다음에 해야 할 한 걸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실패 회피. 행동하지 않으면 생길 손실을 보여주세요. 이걸 놓치면 여전히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사람은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일곱 번째, 성공. 당신의 브랜드로 달라진 모습을 그려주세요. 고객이 브랜드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퇴근 후 헬스장을 가기로 결심한 지 벌써 한 달. 운동하는 새 건데 하루 끝에 몸은 늘 무겁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맴돌죠. 그런 사람에게 나이키는 말합니다. Just do it. 그 한 문장이 전부예요. 핑계 대신 한 발 내딛게 만드는 가이드의 한마디죠. 나이키는 운동화 브랜드가 아니라 의지와 행동을 돕는 가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키는 신발을 판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의 의지를 팔았어요. 이게 바로 브랜딩의 본질이자 예산 없이도 고객의 마음에 남는 스토리 구조입니다. 즉, 브랜딩은 로고를 꾸미는 게 아니라 고객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저도 예전엔 로고, 색상, 폰트, 디자인에만 집착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로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결국 브랜딩의 핵심은 이쁨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랍니다. 고객이 주인공, 브랜드는 그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 이 원칙 하나만 명확히 이해하면 광고비가 없어도 브랜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브랜딩과 마케팅을 경쟁사보다 한 걸음 앞서 배우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매출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매출 스위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